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개인정보를 수정하는 기능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개인정보 수정은 여러분들이 먼저 유저스에 여기도 이제 입력폼이 필요하겠죠. 입력폼이 필요한데 어떤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정할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용자의 정보를 URL로 이렇게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세션 스콥에 유저 아이디가 존재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해당 사용자의 개인정보 수정 페이지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폼이라는 걸 입력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입력 폼이나 수정 폼으로 입력할 때 이런 네이밍 컨벤션이 있으면 그 네이밍 컨벤션에 따라서 개발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성을 할 때 회원가입과 수정할 때 이런 컨벤션도 지정을 해주시면 일관된 URL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러로 접근을 해서 여기가 생성이었으니까 저는 입력 폼을 자, 그런데 제가 이 값이 URL 상의 사용자 아이디는 매번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고 업데이트 폼 그리고 지금 이 회원 가입할 때도 그냥 폼이라고 하지 말고 크리에이트 폼이라고 리팩토링을 해주시면 이 각각 메서드의 쌍도 일관된 패턴으로 개발할 수 있고 이 폼이 생성 폼인지 아니면 수정 폼인지를 구분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구현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유저 아이디 값이 동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유저 아이디를 제가 얻어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패스 베리어블이라는 어노테이션을 사용을 해서 스트링 유저 아이디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구현해 놓은 이 이름과 이 저희가 패스 베리어블로 지정한 이름이 다르다면 여러분 패스 베리어블에 이렇게 이 패스 베리어블의 값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거죠. UID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근데 유저 아이디라고 했을 때 지금 인자로 받는 이 변수명과 인자의 명과 같다면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유저 아이디가 지금 이제 전달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요. 만약에 전달되지 않았으면 그 전달되지 않은 거에 대한 에러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if 유저 아이디가 널인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처리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에러 처리가 됐다고 가정할게요. 뭐 로 일리걸 이런 식으로 뭐 에러 처리를 할 수 있겠죠. 뭐 이건 이렇게 처리가 됐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입력 폼이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사용자 정보를 추출해서 이 사용자를 저희가 입력 폼에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입력 폼 회원 가입과 수정 폼이 그렇게 많이 개인정보 수정 화면이 그렇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폼.js 파일을 그대로 재사용한다면 아무래도 중복도 줄어들고
좋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재사용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좀 더 정교하게 처리를 한다면 이 유저 값이 어릴 때에 대한 처리도 해주는 것이 좋겠죠. 지금까지 과정이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는지 저희가 이렇게 그 처음에 테스트 데이터를 입력해 놓으면 좀 더 테스트하는데 편하긴 하죠. 그다음에 개인정보 수정으로 이동해서 갔더니 사용자 아이디와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form.jsp 이 부분에서 지금 각각의 값들이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 이유는 사용자 아이디, 그 다음에 패스워드 이 부분에서 커스텀 태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업데이트 폼에서 전달한 유저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전달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정 폼을 만들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이 내가 수정을 할 수 있는 값과 수정을 할 수 없는 값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나는 개인정보 수정 화면에서 예를 들어서 사용자 아이디는 얘가 프라이머리 키로 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 아이디는 한번 생성이 되면 절대로 수정할 수 없다. 이런 규약을 만들었다면 여러분들 다른 부분은 수정할 수 있지만 사용자 아이디는 수정할 수 없도록 약간의 수정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수정하면 지금 현재 그 전달하고 있는 접근하고 있는 페이지가 수정 화면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려면 지금 보면 유저의 데이터가 전달은 되고 있는데 이 유저 데이터에 유저 아이디가 PK인데 이 유저 아이디가 존재하면 수정 화면이고 존재하지 않으면 회원 가입 화면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C 콜론 FT 유저 아이디가 지금처럼 이렇게 비어 있다면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사용자 아이디 값이 존재할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현재 사용자 아이디를 지금처럼 유저 아이디로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접근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사용자 아이디를 수정할 수 없도록 지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쪽에서 값을 입력받을 때 유저 오브젝트로 매핑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히든 값으로 아이디를 전달해 줘야지만 유저 오브젝트와 매핑이 되기 때문에 히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고요. 그러면 이 시점에 이제 이 사용자를 수정할 거냐 아니면 생성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한 액션이 달라져야 되겠죠. 달라져야 되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이 부분과 똑같이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값을 여러분들이 그 C에 set 태그를 이용해서 URL을 바꿀 수도 있고요.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이름은 URL을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메서드 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메서드 명을 비어있는 경우에는 이 밸류를 포스트로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존재하는 경우는 회원가입이 개인정보 수정 화면이기 때문에 이때는 풋으로 여러분들이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메소드, 자 여기를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JSP 그러니까 서블릿의 스콥에서 세션 스콥과 그 다음에 리퀘스트 스콥 이렇게 많이 사용했을 거예요. 지금 보이는 이 모델의 데이터를 전달하는 이게 리퀘스트 스콥이거든요. 그리고 세션의 데이터를 담는 이 부분이 세션 스콥이죠. 근데 지금 보이는 이 JSP 안에서 뭔가 셋 안에 값을 저장하는 이 스콥이 페이지 스콥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스콥이 생성됐다 소멸되는 그 주기로 보면 가장 짧은 거죠. 리퀘스트 스콥보다. 리퀘스트 스콥은 컨트롤러에서 JSP까지 전달이 되는 부분인데 이 JSP 내에서 어떤 값을 하나 지정한 거는 이 내에서 사용되고 생성됐다가 사용되고 바로 소멸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면 자 소스 코드를 한번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URL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지금 이거의 구현상으로 보면 지금 개인정보 수정 화면이니까 조금 전에 이 화면이 개인정보 수정 화면이기 때문에 푸실 거예요. 푸신데 소스 코드를 열어보면 포스트로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HTML 구문이 추가됐냐면 여기 보이는 이 히든 값으로 언더바 메소드의 밸류를 풋으로 지정했어요. 그 이와 같이 처리된 이유는 HTML 기본 표준 우리가 기본 브라우저에서 지원하는 표준에서는 풋 메서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는 get과 post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정보를 수정할 때 put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HTTP 프로토콜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스프링 MVC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냐면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이 언더바 메서드라는 그 이름으로 이 밸류를 주면 이 밸류 값에 따라서 풋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URL은 지금처럼 액션 URL은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메서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통째로 제가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하다 보면 이제 중복이 많이 발생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복을 제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똑같이 아까 사용자 아이디도 저희가 히든 값으로 넘겼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처리하는 에러 처리하는 부분이 거의 같아야 되고요. 그래서 또다시 뭔가 유효성 에러가 있을 때 처리하는 부분 똑같습니다. 그리고 리퀘스트 메서드가 포스트가 아니라 이때는 푸시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URL은 보면 똑같습니다. URL은 같은데 그 클라이언트 HTML에서 요청하는 그 메서드가 포스트냐 푸시냐에 따라서 스프링 MVC에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거에 대한 구분은 조금 전에 봤던 언더바 메서드의 값에 따라서 스프링 MVC에서 다르게 처리를 해줍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put 메서드를 스프링 MVC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저 DAO에서 업데이트 메서드를 하나 구현해 줘야 되겠죠. 뭐 똑같습니다. 업데이트. 저희가 지금 수정할 수 없는 부분은 업데이트 유저 set 패스워드 네임 그리고 이메일 유저 아이디. 네, 이렇게 구현할 수 있겠죠. 네, 저도 뭐 이 부분을 테스트하면 좋겠지만 지금 빠른 진행을 위해서 됐을 거라고 가정하고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서버를 시작하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부분도 자동화가 돼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개인정보 수정하다가 뭔가 에러가 나면 제가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짜증날 것 같긴 합니다. 산지기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열심히 테스트 코드를 입력했는데 띡 클릭하는 순간 그럴 줄 알았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업데이트를 했는데 얘가 인서트 메서드가 호출됐습니다. 발생한 부분을 보니까 50번째 라인. 라인 이동하는 건 해당 클래스에 커맨드 L 50번째 라인으로 가고 싶으면 50번째 라인. 왜일까요? 분명히 제가 form.jsp에서 입력을 했는데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에겐 또 구글 신이 있죠. 자, MVC에서 put 메서드 사용할 때 뭐 어떤 처리가 또 추가적인 뭔가 설정이 필요한가? 뭐 하나 나오네요. 여기 또 보니까 푸시 워킹 안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봤더니 이거 한 다음에 뭐 나옵니다. 그리고 봤더니 뭔가 히든으로 뭔가 이 HTTP 메시지를 받으려면 뭔가 필터가 추가돼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 여러분들이 이건 찾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여기서도 풋 사용하려면 히든 HTTP 메시지 필터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저것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걸 여러분들 캐치해서 여기도 보니까 히든 HTTP 메시지 필터를 매핑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자, 그래서 제가 또 타이핑하기 귀찮으니까 이 부분을 그대로 어느 부분을 카피할까요? 이 부분을 그대로 한번 카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를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필터는 웹.xml에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할게요. 이름을 자,
여러분들이 이 그 모든 URL에 대해서도 처리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해당하는 서블릿 네임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슬립이라는 서블릿으로 이 필터가 적용되도록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잘 되는지 또 한번 마지막 테스트. 제가 아까 얘기했죠. 또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이미 한번 입력해 놓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잘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냥 리프레시를 제가 서버를 재직하는 순간 로그 아웃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로그인을 로그인을 했는데 비밀번호가 또 틀리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비밀번호 입력했던 게 테스트였나? 한번 정보가 수정됐습니다. 업데이트가 잘 된 건 좋은데 여기가 지금 잘 적용됐네요. 또 하나의 문제를 찾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문제를 찾아가시면 되고요. 근데 얘가 서버를 재시작하면서 로그 아웃 상태가 돼버렸는데 수정이 됐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저희가 여기에 회원 가입하고 똑같이 처리하다 보니까 얘가 로그인도 하지 않은 상태, 로그인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회원 정보가 수정돼 버린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안상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냥 다른 사람의 사용자 정보를 제가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안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또다시 세션을 가져온 다음에 뭐 여기서 바인딩 뒤에서 뭐 이런 식의 처리가 있어야 되겠죠. 좀 상당히 짜증나는 작업이긴 하지만 사실 이전에 이 값이 널일 경우에 아마 캐스팅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만약에 세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유저 아이디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뭔가 에러 처리가 되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if 오브젝트 임시로 유저 아이디가 어떤 값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뭐 여러분들이 그냥 익셉션을 날려버리고 무시해도 되겠죠. 이 경우에 정상적인 개인정보 수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버려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유저 아이디가 존재하긴 합니다. 근데 이때도 뭘 여러분들이 검증을 해야 되냐면 이 현재 세션이 가지고 있는 유저 아이디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기서 멈출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멈추면 또 하나의 이제 보안상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그냥 다른 계정으로 내가 로그인한 다음에 다른 사람의 아이디 내 개인 정보를 수정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검증해야 되는 게 지금 업데이트할 때 전달한 이 사용자의 유저 아이디와 지금 세션에 가지고 있는 유저 아이디가 같은지를 검증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서 또 유저 아이디 이렇게 이퀄즈로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유저에다가 가능한 유저를 많이 우리가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유저에다가 매치 유저 아이디 이런 걸 하나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조금 전에 세션에서 얻은 이건 테스트 안 할게요. 그리고 유저 아이디가 같은지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저 아이디가 널이면 리턴 폴스. 자, 지금 여기 보면 여기서 이 유저 클래스도 디스의 유저 아이디를 가지고 지금 인자도 유저 아이디를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이 같으면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이 다르도록 유지하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게 input 유저 아이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름을 다르게 만든 다음에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한 유저 아이디와 그리고 현재 유저 클래스에서 가지고 있는 유저 아이디 같은지를 검증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매치가 안 되는 시점에 또 이것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비정상적으로 누군가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정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냥 익셉션을 발생하고 사용자한테 친절하게 뭐 에러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정하려고 할 때 방어 코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도 되는 겁니다. 뭐 너무 친절하게 이 부분에 시간 쏟는 건 아깝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상적인 로직을 처리하는 부분은 한 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다 보면 지금 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 예외 상황에 대해서 에러 처리를 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 시간이 투자되고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회원 정보를 수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보안상의 이슈가 있으면 상당히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지금과 같이 예외 처리를 얼마나 꼼꼼하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정상적인 케이스에만 고민하지 마시고 예외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항상 고민하는 그런 개발자가 되시면 좀 더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라이언트에다가 항상 맡긴다고 해도 클라이언트를 통하지 않고 그냥 정상적인 우리의 서비스를 통하지 않고 바로 웹서버로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웹서버에서 지금과 같이 방어 코드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그 개발자의 좋은 개발 습관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이 사용자한테 친절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서 이런 부분은 에러 처리를 빨리 해버리고 그냥 잊어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사용자한테 에러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부분은 좀 더 정교하게 개발하도록 여러분들이 표준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에러 메시지 같은 경우에도 추후에 변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 소스 코드를 변경해서 에러 메시지를 수정하는 것보다 이런데 에러 메시지를 프로퍼티지 파일에서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선택이겠죠.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properties에 대한 설정이 지금
sleep-sublit.xml에서 메시지 소스라는 것으로 관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sleep-sublit.xml에 있는 이 빈을 유저 컨트롤러 여기로 인젝트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유저 뭐 이런 키값으로 에러 메시지를 관리한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 에러 메시지가 여기에 저장이 되고요. 또 유저 패스워드 이런 경우에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밖으로 뺄 수 있겠죠. 뺀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메시지 소스를 유저 컨트롤러에 인젝트를 해서 지금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이 키값으로 값을 가져다가 뿌릴 수 있도록 한번 개선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약간의 추가적인 작업이 발생하지만 추후에 여러분들이 이 애플리케이션을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할 경우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프로퍼티즈 파일에 그 에러 메시지들만 영어나 그 해당하는 국가의 언어로 변경을 해주시면 이 해당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여러 개의 나라에 서비스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에러 메시지가 변경이 됐을 때 이 자바 파일을 컴파일 할 필요 없이 단순히 messages.properties 파일에 이 에러 메시지만 수정해서 배포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네, 오늘은 개인정보 수정과 그에 따른 부가적인 작업을 진행해 봤고요. 이것으로서 기본적인 회원가입, 로그인, 로그아웃, 개인정보 수정과 관련된 모든 기능을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